2007년 10월 13일 태국 9명의 일행은 태국 남부 카오섭 국립공원 인근에 자리한 남탈루 동굴을 탐험하기 위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동굴은 인공적인 조명이나 안전을 위한 밧줄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야생 동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동굴 바닥에는 대략 50cm 높이로 물이 고여 있었지만 일행은 그 정도 수위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으로 들어간 지 약 20분 정도가 지나자 밖에서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이 동굴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태국은 우기 시즌이어서 순식간에 불어난 빗물로 인한 돌발 홍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50cm였던 물의 높이는 단 1분 만에 무려 10m까지 급격히 차올랐고 일행은 도저히 빠져나갈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태국에서 시작됩니다. 영국에서 온 21살의 헬레나 캐럴과 그녀의 4년간 남자친구이자 곧 결혼을 앞둔 24살의 존 컬러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며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존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24살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지만 세상에 좀 더 많이 부딪혀 보고 싶었던 존은 그 유산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던 끝에 헬레나와 상의하여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를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는 신혼집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도 세웠지만 결국 여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약 1년간의 긴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태국에서 몇 달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호주와 일본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을 밟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태국으로 가장 먼저 떠나 도착하자마자 숙소 근처에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부 지방에서 동굴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갔다 온 동굴 투어가 얼마나 짜릿하고 놀라운 경험이었는지를 얘기해 주었고 헬레나와 존에게도 꼭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모험심이 강한 존은 곧바로 마음이 끌렸고 헬레나 또한 조금은 망설였지만 그래, 왜 안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카오섭 국립공원에 있는 남탈루 동굴 투어를 신청하기로 결정합니다. 남탈루 동굴은 길이가 약 750m에 달하는 국립공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인기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설치된 밧줄이나 조명이 전혀 없는 야생동굴이라는 점에서 안전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뱀, 박쥐, 맹독성 거미는 물론 무더운 날씨를 피해 동굴로 숨어 들어온 각종 곤충과 작은 생물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기 시즌이었습니다. 남탈루 동굴 투어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가이드는 이 시기에 동굴 방문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태국은 일반적으로 10월 말까지 우기가 이어지는데 이 시기에는 집중호우가 자주 내려 동굴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동굴 가까운 곳에는 폭포가 하나 있어서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동굴 안으로 거센 물살이 쏟아진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종종 보고되었고 가이드 또한 이 위험성을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가이드는 우기에는 남탈루 동굴을 비롯해 근처의 작은 동굴들조차 위험이 극심하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라며 여러 차례 말렸습니다. 그러나 모험심이 유독 강했던 존은 이 경고를 가볍게 넘겼고 헬레나 역시 조금은 불안했지만 존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결국 둘은 일정 금액을 더 얹어주더라도 남탈루 동굴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현지 마을 주민을 수소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 근처까지 이동할 배를 가진 현지인을 찾긴 했지만 그는 그저 동굴의 위치만 알고 있을 뿐 동굴 관련 전문 지식이나 안전 장비 혹은 우기 때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07년 10월 13일 이른 아침 헬레나와 존은 현지 마을로 일찍 도착해 두툼한 배낭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전날 밤에는 비가 오지 않아 날씨는 맑았고 태양이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헬레나는 벌레와 곤충을 지나치게 무서워했기에 잔뜩 긴장했지만 한편으론 설렘도 있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경험을 할 기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날은 헬레나와 존뿐 아니라 독일에서 온 어린 소년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스위스인 자매와 그들의 새어머니까지 총 7명의 관광객이 같은 일행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안내한다고 나선 현지 가이드와 배를 조종하는 또 다른 주민까지 합류하여 총 9명의 그룹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들은 먼저 마을에서 보트를 타고 약 1시간을 이동했고, 이어서 밀림처럼 우거진 정글을 또 1시간 정도 걸어 들어간 끝에 카오섭 국립공원 내 남탈루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정글 구간에는 곤충이 너무나도 많아서 벌레를 무서워하던 헬레나는 동굴에 도착하기도 전에 체력이 거의 소진될 지경이었지만 여전히 날씨가 맑고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어 보였기에 일행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간단히 점심을 먹고 나서 일행은 곧장 동굴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온 어린 소년의 어머니는 동굴에 진입하지 않고 밖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8명의 일행은 거대한 동굴 입구로 진입했습니다. 바닥에는 약 50cm가량 물이 고여 있어 찰랑거렸지만 일행은 신발로 물을 헤치며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동굴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인공 조명이 전혀 없는 어둠과 음침한 분위기가 이들을 애워쌌습니다. 각자 손전등을 들고 바닥과 벽을 비추며 나아갔는데 그 빛에 반사되는 수많은 박쥐의 눈,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발이 물과 부딪힐 때 나는 첨벙거림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틈새마다 숨어있는 각종 독거미와 뱀, 그리고 수많은 곤충들이 득실대는 광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행은 이 거대한 동굴이 선사하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감탄하며 더욱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벌레를 싫어하던 헬레나조차도 동굴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감탄했고 남자친구 존과 함께 동굴 끝까지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동굴 안으로 들어온 지 약 20분 정도 지났을 무렵 발밑에 고여있던 물이 갑자기 불어나더니 금세 무릎 높이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일행 모두에게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려 퍼지더니 엄청난 속도로 물이 쏟아져 일행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파도가 몰아치듯 거센 물살이 동굴 내부를 집어삼키자 일행은 혼비백산한 채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을 향해 기어오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힘도 거셌기 때문에 순식간에 동굴 안은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단 1분 만에 수위가 50cm에서 10m로 치솟았다고 하니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헬레나와 존은 동굴 벽면에 우뚝 솟아있는 틈새 같은 공간을 발견했고 필사적으로 그리로 헤엄쳐 올라갔습니다. 도중 헬레나가 바위 위에서 미끄러졌으나 존이 겨우 그녀를 붙잡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정신없이 몸을 날리는 와중에 두 사람이 들고 있던 손전등은 물속으로 떨어져 사라졌지만 일단 몸만이라도 안전한 지대에 올리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존도 간신히 그 턱 위로 올라섰고 둘은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위 아래를 내려다보니 함께 동굴 탐험을 하던 일행들이 너무나도 거센 물살에 그대로 휩쓸려 내려가는 충격적인 광경이 보였습니다. 워낙 강력한 물의 흐름이라 누구도 제대로 헤엄쳐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물에 휩쓸린 건 현지 마을에서 온 가이드 2명과 10살 독일인 소년이었고 이어서 스위스 출신 자매와 새어머니까지 모두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헬레나와 존, 단 2명만이 높은 바위 턱 위에 올라붙은 채 몇 시간을 버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은 조금씩 계속 차오르고 있었지만 동굴 바깥에서는 아무런 구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자기들이 무모한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대로 구조가 오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존은 이곳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는 결국 둘 다 위험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란 거센 물살에 몸을 맡겨 동굴 반대편 출구로 쓸려 나가 바깥으로 탈출한 다음 구조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운 위험천만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존은 헬레나를 바라보며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 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해 라는 말을 남기고 곧장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거센 물살은 그를 순식간에 덮쳐버렸고 헬레나의 시야에서 즉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두운 동굴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헬레나는 곧바로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가장 무서워하던 벌레들이 사방에 들끓는 상황에서 이동조차 거의 불가능한 바위 위에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굴의 온도는 생각보다 훨씬 낮았고 그녀는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 추위에 떨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동굴에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도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헬레나는 몇 시간이 아니라 마치 며칠이 지난 것처럼 지쳐가고 있었을 때 동굴 너머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외침 소리를 듣고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까스로 위치를 알아챈 구조대원들이 그녀를 발견했고 결국 헬레나는 무사히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헬레나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지만 실제로 동굴 안에 갇혀있던 시간은 약 16시간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굴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더 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7명의 일행이 모두 시신으로 발견되어 임시로 동굴 입구 인근에 안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요청하러 뛰어들었던 존 역시 끝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헬레나는 내 남자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사람을 이 무모한 동굴 탐험에서 잃은 것입니다. 사고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래 국립공원 측에서는 우기의 동굴을 폐쇄할 계획을 세워 놓았고 실제로 국립공원 관리자는 이미 동굴 폐쇄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한 동굴마다 태국어와 영어로 된 경고 표지판을 세워놓아 우기 시즌에 발생할 수 있는 홍수 위험을 강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헬레나와 존을 비롯한 관광객들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우기 시즌에 동굴 안으로 들어간 것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된 현지 가이드 역시 전문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관리나 긴급 대처를 전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굴 위치만 알고 있을 뿐 우기의 동굴을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동굴 투어 가이드의 만류와 곳곳에 설치된 경고 표지판을 무시한 채 미지의 공간에 대한 호기심만을 좇아 탐험에 나선 8명의 일행은 예고 없이 들이닥친 돌발 홍수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버렸습니다. 불과 1분 만에 엄청난 물이 동굴을 채우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단 한 명인 헬레나만이 생존자로 살아남은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